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예산 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남과 달리 전북에만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토론에서 투자 유치인지 사행성 조장과 국부 유출인지 찬반이 맞섰습니다. 전북에서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화 세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도내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책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차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액 국비로 진행해야 하는데도 지방비를 함께 편성하라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새만금 지역 내 경협특구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50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외국인 투자지역 관련법을 근거로 지방비 20억 원을 따로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의 전라북도는 25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방비 계획을 먼저 세우라며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비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지원된 국비 25억 원을 전혀 못 썼고 내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이던 지리산 덕유산권 산림치유원은 시설비 50%와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는 예산 지원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비 매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북의 동남권 산림치유원은 시설비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해결했고 동학과 사업비가 비슷한 부산의 일제강제동원 역사관과 UN 평화기념관 역시 100% 국비로 지어졌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던 사업들이 실행 단계에서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여전히 예산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불만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새만금 복합 리조트 건설과 카지노 설치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관영, 정운천 여야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만금 개발 촉진이라는 긍정론과 도박 중독 확산이라는 부정론이 맞섰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복합 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향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 23조 5천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8조 9천억, 일자리 23만 개 창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2010년에 계산했습니다만 한 6년 지나니까 이 GDP에 약 한 2% 정도의 기여를 했다. 세계적인 관광 레저사인 샌드그룹이 10조 원의 투자 의향을 밝힌 점을 발판 삼아 동북아의 관광허브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같이 발전시켜야 됩니다. 어쩌면 기적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사례에서 보여지듯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새만금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내국인 카지노는 도박 중독, 그리고 범죄, 파산, 이혼, 그리고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고요. 복합 리조트에서 발생한 이익 상당액을 국내에 재투자하고 지역 균형에 이바지하는 지원책이 없을 경우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여야 의원 45명이 발의한 이번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통과가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도내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가 누리과정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추경안이 통과돼도 지방채 상환에만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들이 지난 4월 이후 누리과정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내후년 익산으로 이전합니다.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익산시 송악동 국립식량과학원 부지에 건립할 신청사 설계를 최근에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종자사업본부 직원 40여 명은 민간 육종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앞서 지난 8월 익산으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1인 가구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데 이런 추세에 맞춰 소비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대형 가전 매장. 1인 가구가 느는 추세를 반영해 싱글존을 마련했습니다. 79리터 미니 냉장고와 6kg 세탁기, 미니 밥솥까지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한 작은 가전이 인기입니다. 1인 가구다 보니까 소규모로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싱글존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그로 인해 저희가 매출에도 지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엔 혼밥을 하는 1인 가구를 위해 1인용 포장도 늘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도 과일의 개수를 줄이고 가격대를 낮춘 소포장이 인기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워낙 많고 해가지고 좀 소규모로 된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조그만 게 좀 저렴하기도 하고 부담도 덜하고 해가지고. 1인 가구는 전북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의 1인 가구는 21만 3천 가구로 전체의 30.4%였으며 전국 평균보다 3%가량 높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전반적인 소비 감소에도 1인 가구만큼은 씀씀이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인 가구 평균 소비 성향은 10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77만 6천 원을 소비한 77.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습니다. 전북의 경우 1인 가구 중 노인이 40%에 달하는 만큼 관련 정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노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봄의 주책이다 보니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030년에 전북은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련 정책과 시장의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국적 성공 사례인 완주 로컬푸드에 이어 전주시도 지난해 말 독자 브랜드인 전주푸드를 출범시켰습니다. 그간 점포를 3개까지 늘려가며 성장의 기틀을 다져오고 있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푸드는 지난해 11월 송천동에 1호점을 개점한 뒤 올 들어 효자점과 종합경기장에 잇따라 매장을 열었습니다. 전주 지역 900여 농가가 생산자로 참여해 월 평균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주와 인접한 시군들과 제휴를 맺어 이처럼 지역의 특산물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10년 내 매장을 7개로 넓히고 학교 급식에도 납품해 연매출은 2천억 원, 농가 월 소득도 최대 200만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물론 완주 로컬푸드와 비교해도 신선 채소 품목은 물론 가공식품의 가짓수도 크게 부족합니다. 아파트 근처라 거기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물건이 골고루 많이 있으면 더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올 때마다. 또 매장 인력의 친절도나 숙련도가 떨어지고 고객 만족도 역시 낮은 편입니다.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상품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시민 설문 만족도 조사도 같이 지금 병행하려고. 매장 위치도 기존 로컬푸드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은 아예 주거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후발 주자로서 기존 로컬푸드와 차별화된 마케팅이 필수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주푸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농산물 안전에 대한 관리와 농가 조직화에도 더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도내 사과 생산량은 늘고 배 생산량은 줄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과 생산량은 34,600여 톤으로 10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으며 배 생산량은 12,000여 톤으로 같은 기간 53% 감소했습니다. 이는 소비량에 따른 변화로 풀이되며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은 사과는 3.1%에서 6%로 높아졌고 배는 4.9%였습니다. 우편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이제는 노인복지 도우미로 변신했습니다. 배달을 위해 시골 마을을 도는 집배원들이 노인들을 찾아 돌보는 업무를 겸한 것인데요.
노인들과 우체국 모두에게 득이 되고 있습니다. 유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을 돌며 우편을 배달하던 집배원이 노인 한 분에게 유독 반가운 인사를 건넵니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을 일주일에 2번 찾아뵙고 가족에게 안부를 전달합니다. 어머니 잘 계신다고 네. 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네. 아드님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해서 그래요. 나 하나 때문에 모두 바쁜 양반들이. 산골 마을을 도는 또 다른 집배원은 홀로 사는 노인 한 분과 자식만큼 가깝습니다. 서울의 자녀들을 대신해 주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말벗이 돼줍니다. 고맙죠. 나는 나 혼자 산 게 사람 누구라도 사람이 와서 얘기만 해도 나는 고마워요. 전북지방 우정청이 최근 장수군, 부안군과 협약을 맺고 시작한 노인 돌봄 사업. 집배원들이 방문할 때마다 지자체가 우표값인 300원을 지원하고 한 달에 한 번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도 요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500여 명이나 있지만 노인 모두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날이 우편량이 줄어드는 우체국에게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새로운 수익원이자 향후 존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의 그 네트워크와 신뢰, 정의 자원을 활용해서 노인 복지도 증진하고 우체국의 미래 서비스도 개발해 나가는. 깊은 산골 외딴 섬을 마다 않고 찾아가는 도내 900여 집배원들이 가족과 가족을 이어주고 복지의 사각까지 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구입 시 대당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전기자동차 확대라는 국가 시책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150대 한정의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대당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 시군 주민센터와 공공주차장 등 53곳에 급속 충전소를 설치해 줄 것을 각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공통원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원서를 한 번에 작성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이 운영돼 13개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며 수험생들이 미리 작성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수시 원서 접수는 일반 대학은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전문대학은 다음 달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완주 이서면 전주 광역 폐기물 매립장 선별장에서 불이 나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3대 등 17대 장비가 동원됐지만 강풍 탓에 진화 작업은 10시간 만에 완료됐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주 삼례와 봉동 일대 삼봉지구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 삼례와 봉동읍 일대에 6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됩니다. 2020년 완공 계획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는 91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근린공원과 초등학교,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며 소방서도 신축돼 신도심 기능이 기대됩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인접 산업단지 종사자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고 특히 완주 소방서 신설에 따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천병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기업 후원 방식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이틀간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를 공연하기로 하고 군산 도시가스와 공동기획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창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한 건강 먹거리 개발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고창군은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복분자 장어 푸드 테라피 사업에 착수해 비빔밥과 볶음, 탕 등 단품 메뉴와 체험 메뉴, 코스 메뉴 등을 개발해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된 음식들이 고창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과 제수용품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남원시는 내일부터 열흘간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 무허가 제조와 유통기한 위반 등의 단속과 함께
불량식품 신고도 받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추석 명절에 식품을 구입하여 드실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에 시군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올 들어 규제 개혁 사업으로 자치법규 11건을 정비하고 제한 공모 80건의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법규 정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도내 시군 건재를 전주 군산 익산순에서 전주 익산 군산순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일제강점기 도시설치 순서에 따라 정해진 시군 건재순을 인구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전라북도와 도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의회는 경기도 역시 인구수에 따라 시군 건재를 재정립했다며 호남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서 익산시의 위상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오늘 기획교류 공연으로 정읍사 국악단의 희희낙낙을 선보입니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이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여름밤 음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포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동물원의 여행가자 공연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춤이 말하다 공연이 오늘 전주 덕진예술회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무료로 상영됩니다. 전주 전통문화관은 오늘 꿈과 연관된 음악으로 구성된 뮤직 시어터의 공연, 꿈 그리고 길을 무대에 올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이동 판매 행사가 오늘 전주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방송인 김보화 씨가 오늘 정읍시청에서 웃는 인생 성공 비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남원 지금 여기 인문학당이 내일 인문학 공개 특강을 갖습니다. 선진통일건국연합 전북도 지부는 오는 2일 백성기 전 포항공대 총장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전북지역 특화 산업육성사업 신규 사업 설명회가 오늘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도내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5에서 3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